자, 이제 그 흑암의 빗줄기 이제 8장을 보시겠는데, 비혼의 기법을 보여주는 그 임상 사례를 보여줘요. 꿈 분석 사례를 비혼식으로 분석을 하는 그 사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여기 요약 제가 해놓은 거 보면 꿈에 대한 비혼식 분석과 또 융의 분석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유사한 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가. 두 번째, 꿈자료에서 파생된 분석가의 꿈꾸기 작업.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가 꿈을 가지고 오면은 분석가도 함께 그 꿈에 대해서 또 꿈을 꾸는 작업. 연상과 신체 반응을 보는 거죠. 자, 책을 볼까요? 자, 환자는 첫 아이를 갖기 위해 안위와 노력 중에 있는 32세의 영화 및 TV 작가인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꾼 꿈 내용이 150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149페이지 맨 밑에 줄. 지난밤에 어떠죠? 꿈을 꾸었어요. 나는 아내 엘과 함께 정글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크고 위협적인 뱀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무척 놀랐지만 내가 보이스카우트 시절에 받았던 훈련이 생각났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곳으로 조심스럽게 뱀의 머리를 눌러 뱀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나는 더 자신감을 느꼈고 내 힘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런 꿈입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훈련받은 어떤 융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이제 이분이 제시하는 그 비혼식 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죠? 먼저 연상을 하죠. 응? 그래서 이제 연상을 하니까 이 관심은 아내와 함께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뭐 진찰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비용, 돈, 또 그의 어머니를 조정해서 어머니의 펀드에 들어있는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정신병질자가 또 생각이 났고, 또 그의 국한성 장염을 치료하는데 스테로이드제를 쓸 건지 아니면 좀 더 비싼 약을 쓸 것인지 문제가 또 연상에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5주 전에 인터뷰했던 프로듀서가 자신을 지나쳐간 것으로 인한 당혹감과 불안.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만드는데 그 2주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프로듀서가 자기를 지나쳤는데 그때 당혹감을 느꼈다는 거죠. 불안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에이전트를 바꿔야 하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십시오. 그 이제 상담자가 그의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죠? 상담자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창자가 뒤틀렸습니다. 신체 반응이 온 거죠. 그리고 느닷없이 탯줄 이미지가 이제 떠올랐죠. 이것은 분석가가 꿈꾸는, 그죠?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가 자신의 현 가족과 미래의 가족을 돌볼 능력이 없는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의해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돈 좀 해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자신이 그의 어머니의 파렴치한 애인처럼 여전히 어머니와 탯줄로 묶여져 있으면서 그녀의 목을 조르고 그녀를 찌르고 있다는 느낌에서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그 18살짜리 그 애를 얘기한 것처럼 그 아들하고 엄마하고 밀착돼 있으면 마치 엄마 애인처럼 이제 밀착돼 있고 또 엄마 탯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제 탄생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그 탯줄로 또 엄마를 감아서 칭칭 감아서 엄마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을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꿈을 꾼 거죠. 어쩌면 이제 분석가의 꿈꾸기 작업에서 나온 해석이죠.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와 연결된 채로 남아있으면서 어머니를 상하게 하는 탯줄은 이제 탯줄이 그 뱀하고 연결되는, 그렇죠.
그 뱀의 형상하고 연결되는 이런 것하고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탯줄은 그의 악화 중의 국한성 장룡, 탯줄이 이제 속에 있기 때문에 장룡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가 아직도 그의 어머니와 탯줄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적절하고 유능하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어쩌면 그는 이런 나의 해석, 즉 그가 자신의 탐욕스럽고 유아스러운 뱀자기, 여기서 이제 크고 위협적인 뱀이 탐욕스럽고 유아적인 뱀으로 해석을 한 거죠. 지금 이제 그 정글 속에 있었는데 큰 위협적인 뱀이 덮치는 거죠. 그죠? 뱀이 뱀자기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로 인해서 나를 증오하는 아버지로 경험할지도 모른다. 아, 그러니까 그 큰 뱀이 나타났는데 그런 탐욕스러운 뱀을 자기가 떼어내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또 그 뱀이 그 상담자가 또한 뱀이요 의사인 내가 그를 정신분석에 종속시킴으로써 육체적으로 또 자신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뱀은 어떤 탐욕스러운 그 뱀자기로도 볼 수 있고 아버지 형상으로 보면 뭡니까? 그 의사. 유아적인 뱀자기를 탐욕스럽고 유아적인 뱀자기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뱀이 어머니가 아니라 그 아들이 뱀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 속에 있는 탐욕스러운 뱀과 같은 그런 인격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뱀은 이제 그 아버지 형상 그리고 의사 형상으로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피분석자하고 분석가가 이제 쭉 대화가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연상에 대해서 이제 쭉 대화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 해석이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 자리로 진화할 수 있게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는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니까 비온이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 사례는 그로스타인이 분석한 사례를 내가 비온식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비온 사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쭉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로스타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계에 대한 분석을 보니까 분석적 대상은 선택된 사실로 나의 정의적 가설이 된 어쩌면은 당신은 그 탯줄 엄마한테 매달린 그 뱀자기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어쩌면 그것은 그 가로열의 일본인 그 정의적 가설을 한 거죠. 대략 이렇게 보인다. 그래 놓고 이제 그런 이제 그 153페이지 보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분석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자료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정신분석 도구가 감각, 신화, 열정을 사용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153쪽이 나오죠. 나는 위협적인 뱀을 파렴치하게 침입하여 그를 공격하는 그 이제 정글에서 그 뱀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의 어머니 내부에 있는 아버지의 테니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 전번에 그 연상에서 나타난 거는 어머니에게 매달려 있는 뱀자기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위협적인 뱀을 이 분석가가 해석을 한 것은 엄마 안에 있는 아버지 페니스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신화는 오이디퍼스 컴플렉스, 특히 어머니의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되는 클라인의 초기 이론을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하고의 밀착된 관계를 아버지가 심판할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이디퍼스 컴플렉스에 대한 꿈이다. 이렇게 이 분석가는 그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전번의 해석은 엄마한테 매달려서 의존하려고 하는 그 뱀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쩌면은 그 꿈꾼 사람 안에 있는 인격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그 아버지, 엄마 안에 있는 이제 아버지 페니스. 되게 이제 엄마를 좋아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심판을 받을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거세라고 그랬잖아요. 거세공포. 거세공포에 시달리는 거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꿈을 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신화를 사용한 거죠.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열정을 경험했는데, 그가 삶에서 겪는 고통,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게 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악화되는 신체 상태, 고통. 또 어떤 이런 불행한 성향에 대한 죄책감, 책임감, 또 견디기 힘들었을 때 그 회기의 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다. 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다. 그런 느낌. 또, 즉, 그 자신이 어머니를 괴롭혀 치매를 발생시킨 어머니 내부에 있는 파렴치한 애인이요. 내 속에 구멍들이라는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열정에 해당되죠. 그의 국한성 장념은 이러한 무의식적인 인식이 내사된 것이라는 확신. 문제는 그가 꿈속에서 치명적인 박해자로 나타날 수 있는 뱀, 또 의사, 나에 대해 그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는 미로 신화 안에 나오는 도움을 주는 아리아드네인가 아니면 위험한 페니스 아버지, 즉 무죄한 아들을 잡아먹는 미노타우루스인가. 그래서 나는 분석가로서의 나 자신이 환자에 알려지지 않은 오, 즉 야생적 사고,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들, 베타 요소들로 구성된 담기는 것을 위한 용기로 기능했다. 결국은 꿈에서 환자가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가 담아내서 결국 소화를 시켰는데 그 소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그런 이제 그 감각적인 그 자료, 그 다음에 신화, 열정을 통해서 이런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정의적 가설로 이해했고 또 그 다음에 O에서 K로 가는 변형을 촉진시켰고 그러니까 어떤 그 진실을 이제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몽상 상태에 있었고 환자의 연상들을 특정한 무의식적 환상에 대한 신화적 기록물과 연관시킴으로써 환자의 정신분석적 대상을 꿈꿀 수 있었다. 즉 신화, 그 오이디푸스 신화와 연계지어서 환자의 꿈을 해석해낸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그 개인적인 154쪽 정서적 진실과 그렇게 함으로 접촉할 수 있게 했다. 즉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감각신화 열정의 과정을 이제 거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 뱀의 이미지는 표의 문자, 시각적 이미지를 구성했다. 이게 이제 감각이죠. 뱀의 이미지가. 그래서 해석은 환자의 세 가지 걱정들, 즉 의학적 상태에 관한 것,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 그의 어머니에 관한 것들 사이에 공통 분모를 표현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전이 역전이 상황은 무엇보다도 먼저 피분석자의 전이, 투사적 동일시가 분석적 텍스트, 그의 자유연상들 안으로 들어온 다음 그 전이가 나에 대한 그의 행동, 즉 아이로 남게 해달라는 간청으로 바뀌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로 남게 하는 간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이 이 꿈의 해석을 보고 느낀 점이 뭐예요?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지금 너무 나는 그래요. 지금 비혼 자신이 꿈을 분석한 사례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여기다가 그 비혼식이다 이건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앞으로 좀 더 비혼의 원자료가 만약 있다면 그런 유사한 거를 찾아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텐데 일단은 그 분석 심리학적인 꿈 해석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자, 우선 이 비혼은 굉장히 융의 사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 있지만 여전히 그 경험의 세계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를 사용할 때도 어떤 경험적 사실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화를 가지고 온 거지 원래 그 원형의 세계로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신분석적인 전통 안에 있는 거지 그 정신분석 전통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정신분석적인 꿈 해석이고 의식의 경험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상도 의식의 경험과 관련된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꿈에서 분석되는 것은 개인 무의식 차원에서 다 끝나고 있다는 거죠. 융으로 말하면 집단 무의식, 원형의 세계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나오지만 그 원형의 신화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가 동원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 분석 심리학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꿈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걸 내가 뭘 보라고 그랬죠? 관계와 정서. 해보세요. 관계와 정서. 이 사람도 물론 관계를 봤어요. 이 안에 뱀하고의 관계. 그렇죠? 관계를 봤는데 필요한 부분만 봤어요. 그러니까 뱀이 이 남자를 공격한 것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러니까 뱀하고의 이 남자하고의 관계를 봤지 그 뱀하고 그 남자하고 아내와의 관계는 여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 이게 결정적인 미스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 관계를 본다면은 그 꿈속에 드러나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뱀하고 관계를 맺는 거는 충분히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정신분석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 삼자 관계에서 아내와 뱀과 이 남자하고의 관계를 본다면 이 해석은 또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물 사이에서의 관계도 보지만은 그 속에서 등장하는 대상들, 물건들 이것도 하나의 인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도 봐야 이게 풀린다는 거죠. 자, 우선 볼까요? 자, 우선 꿈을 꿨는데 나는 아내와 함께 정글 속에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정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하겠죠. 이 정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정글을 뭐 단순히 무의식이니 그렇게 해석하지 말죠. 어찌 보면은 그 초조함, 정글 속에서 아무도 없이 둘이만 있어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위험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글이라고 하는 게 아주 원초적인 근원적인 세계죠. 응?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 원시적인 세계면서도 신비한 세계이면서도 원초적인 원시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한 번도 누가 들어가 보지 못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어떤 비밀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공간은 위험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방에서 그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어쩌면은 이 남편과 아내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꿈은 암시하고 있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서 두 사람이 처한 환경 그리고 정서적인 배경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때 뱀이 나타났어요. 크고 위협적인 뱀을 만났는데 이 뱀이 누구를 공격한 것인가? 남편을 공격한 것인가? 아니면 둘을 다 공격했을까? 그런데 지금 이 분석가는 남편하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을 공격한 걸로 알죠, 지금. 이게 이제 꿈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굉장히 부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같이 공격했다면 이거는 차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크고 위협적인 뱀을 만났죠. 공격을 안 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것은 위협적인 거죠. 그러면 아내와 남편에게 뱀으로 상징되는 위협적인 게 뭘까? 관심은 그거죠. 뱀으로 상징되는 위협적인 것.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아내하고 남편이 어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위협적인 게 큰 뱀인 거예요. 과연 큰 뱀이 그럼 뭘까? 그것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소위 연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대두될 수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위협적인 뱀이 엄마하고 밀착되어 있는 그 소위 그 마더 컴플렉스죠.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아내하고의 관계를 위험하게 몰아갈 수 있어요. 정말 여기 해석대로 분명히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엄마하고 밀착된 아들은 임신을 못해요. 그리고 아이를 못 낳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애인이기 때문에 애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틀린 게 아니고 오케이, 수긍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수긍할 만한데 아내하고의 동시적인 관계에서 풀어갔으면 참 좋겠다 나는. 그리고 그것이 생산하고 관련이 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가 느끼는 어쩌면은 그 엄마 안에 있는 그 아버지 페니스면서 거세 공포를 일으키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거세 공포를 일으키는 위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엄마하고의 그 밀착 관계가 아내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그런 불안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제 이해할 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화가 동원된 것은 개인의 경험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신화가 사용된 거지 신화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연상을 추론해 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상태로 남고 싶은데 왜 당신은 이 의사면서도 치료사인 당신이 왜 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어린아이로 남고 싶은 나를 연맥이냐.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느낀 건 오케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뭇가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서는 이 나뭇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위협의 요소를 퇴치하는 것이 나뭇가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협의 요소를, 그럼 그 나뭇가지가 뭐냐, 이것을 이제 좀 더 오이디푸스적으로 한번 봅시다. 큰 뱀은 아버지 페니스야. 그리고 나뭇가지는 지 거야. 조그마한 페니스 지 거. 꼬마 고추. 응? 꼬마 고추로 큰 고추를 제 앞에 이제 실감이 가요? 실감이 가지. 그 큰 거를 머리를 그 뱀 머리가 남자 그 고추 그 큰 그 아버지 거는 크잖아. 봤어 안 봤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그 큰 머리가 그 머리가 뱀의 머리하고 거의 흡사하잖아. 여러분 그 하루방 그 제주도 하루방 머리 봤죠? 똑같아요. 그 굉장히 어쩌면 감각적이잖아요. 그 이미지잖아요. 막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고 거세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놈이 아버지 거를 제압한 거죠.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뱀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제 뱀을 꼼짝 못하게 만드니까 자신감을 느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결국 보여주는 게 뭐죠? 진짜 아버지를 물리쳤을까요? 자,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죠? 공포를 느끼는데 위협적인 것으로 느꼈지 위협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공격성을 보였지만은 위협적인 걸로 느낀 것은 자신의 그 느낌이지 정말 상대방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겁나니까 퇴치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그 나뭇가지로 제압을 했고, 그것도 머리를 제압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력, 그렇죠. 어찌 보면 권력, 그 어떤 에너지원을 딱 그 제압시킨 거 아니에요, 뱀을 꼼짝 못하게.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어쩌면 그것을 피했거나 위협적인 것이 아니니까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작은 힘으로 거대한 것을 물리친 거는 자아팽창이죠. 자기애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친 방어벽이죠.
그리고 만상적인 환상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아버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으로 자기는 기고만장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느낀 거예요. 응?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지금 분석가가 본 것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로 남아있고 싶어하는 어린애 같은 자기의 그가 엿보이는 거죠.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그 힘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애란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이스카우트 때 이제 훈련받았던, 그때 했던 거 써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어. 마치 그 애들 장난감 총으로 뭐 이제 이렇게 뭐 문지르는 것처럼 뭐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그런 그 어린애 같은 그 소위 그 영웅, 어린애 같은 영웅 심리가 있어서 거기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심리가 보인 겁니다. 자, 오케이. 이 분석은 잘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잘 됐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개인의 심리와 어찌 보면은 문제를 정확히 보기보다는 어린애 상태로 남아서 진짜 직면하고 있는 악의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이제 어떤 돌파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망상적인 어쩌면 환상적인 자기에 빠져서 어떤 그 전지전능한 힘으로 그것은 모성적 자궁에 지금 갇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엄마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뱀을 어찌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엄마의 이미지로 볼 수도 있죠. 엄마의 그 과대한 이미지가 어쩌면 두 사람 사이를 두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그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엄마에게 그 함몰되어 있는 엄마의 자궁에 그 함몰되어 있어서 엄마 안에 있는 전능감으로 아내를 다루고 모든 것을 그렇게 풀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아내를 상대한 거는 자기가 아니라 엄마인 거죠. 어쩌면은 엄마의 유령, 엄마를 대리하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뱀을 어떻게 볼까? 그런 것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나뭇가지가 나는 그 작은 고추와 큰 고추로 보기보다는 어쩌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잠재력이 아주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력이 아주 힘이 없어. 생명력이죠. 나뭇가지는 일종의 생명을 나타내잖아요. 저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것에 싸워서 이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압을 하니까 되더라 하는 환상 속에 파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비슷한 해석이 나올 수는 있지만 융적인 해석은 이 현실적인 경험에 국한해서 해석만은 안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연상을 유도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삶의 경험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좀 더 여유를 둬서 여튼 이런 그 개인적인 경험이 마더 컴플렉스나 파더 컴플렉스의 경험이 원형적인 경험과 어떤 연관이 있나 하고 그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어쩌면 융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넌 이거다. 그러니까 의식의 경험 안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 무의식 안에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어쩌면 길만 제시할 뿐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너의 컴플렉스는 이거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지양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분석이 보완이 된 거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다가 해놓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이 정도로 보고 좀 더 나중에 또 그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